안녕하세요.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. 여러분들이 메인 ETF를 잘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속슬과 QLD를 오늘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제가 제도권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고 있는 게 속슬과 팀프 그리고 TQQQ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속슬은 반도체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레버리지로 상승한다. 채권은 시장이 빠질 때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채권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. 최근에 저가에서 잘 체결되는 거 보셨을 거고요. 팀프도 저점에서 잘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보합이거나 아무래도 플러스 나신 분들 조금 계실 겁니다. 속슬은 100% 다 수익이셔야 정상이에요. 자, 근데 최근에 반도체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속슬 같은 이 3배 레버리지는 고점에서 빠지게 되면은 사실 음해복리라고 해서 더 크게 수익이 하락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, 오늘 이 2배의 QLD를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로 훨씬 더 안전하고요. 물론 속슬보다 이 대세 상승에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QQQ보다 더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논리가 바로 이 표준편차 매매법인 거죠. 표준편차는 일정한 범위 내보다 더 하락했을 경우에 매수하는 전략이거든요. 우리가 증권사에서 큰 돈을 관리할 때 보통 요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거나 옵션으로 요 해지하게 만드는 것이 리스크 관리 도구에서 표준편차인 건데 우리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요거보다 빠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일일 변동폭의 평균치보다 더 하락할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얼마나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얼마나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 표준편차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이나 상승에 대해서 일정한 평균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파트가 10억, 8억 뭐 12억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게 6억 7억 돼버리면 싼 거잖아요. 이럴 때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걸 수치화한 것이 바로 표준편차고 우리가 지난 9불 때 속슬이 7불 8불까지 갔다가 지금 25불 26불 올라왔잖아요. 이때도 매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준편차였던 거죠. 1일 변동폭이 보통은 7%씩 움직이기 때문에 7%보다 더 빠졌을 경우에 혹은 이 2배의 이 시그마 13% 정도보다 더 빠졌을 경우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의 95% 확률로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원칙입니다. 자, 그 결과 속슬이 70불 이 초고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평균가가 16.5달러로 아주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수익을 내셨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가장 저조한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도 4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슬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PS가 이 지난 파란색 선이거든요. 이게 실제로 주가고요. 그럼 보통은 비슷한 흐름을 이렇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보세요.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진 모습인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앞으로 2분기부터의 실적 모양새입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실제로 그동안은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둔화되는 국면에 와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속슬을 한 타임 놓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QLD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음해복리를 최소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어쨌든 이 고점이라는 것이 좀 느껴지죠. 주식을 한 주당 주식이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냐를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지금은 이 주식의 EPS, 그 다음에 주가와 괴리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거죠. 아무리 속슬을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멤버십을 통해서 같이 매매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조금은 좀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속슬은 기본적으로 이 베타 값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타가 6.4배예요. 그러니까 S&P가 1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6배가 더 움직인다라는 거고요. TQQQ도 3.7배인 거죠. 자, 물론 얘는 100개의 종목이고요. 얘는 30개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나마 조금 덜 변동폭을 가지고 있고 이게 3배짜리 레버리지잖아요. 자, QLD는 2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QQQ의 베타 값은 S&P 대비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, QLD는 베타 값이 2.26이니까 스파이보다 약
2.2배 정도 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TQQQ는 3.7배인 거죠.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의 자산을 가지고 QQQ를 다 투자하시는 거 말고 50의 자산으로 더 똑똑하게 QLD를 투자하시거나 QLD를 투자하시거나 30%의 자금으로 QQQQ의 3배인 TQQQ를 투자하시는 것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나머지 70을 배당주나 나머지 50을 성장주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QLD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. 자, QLD는 실제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약 10번 정도 1년 동안 체결이 됩니다. 속슬은 1년 동안 시뮬레이션 한 결과 12번 정도가 체결됐거든요. 원래는 이게 20번씩 체결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조금 하락폭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. 자, 예를 들면 3천만 원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. 본인 시드가 3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QLD랑 속슬을 이거는 같이 계속해서 할 거고요. 여러분들이 속슬이 체결이 너무 안 된다라고 아쉬워하셔서 물론 체결되면은 쭉 빠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웃기게 체결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7불, 8불, 9불에서 겪듯이 요럴 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아무튼 10번 생각하셔가지고 20번 을 나누는 거죠.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 150만 원씩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러면 제가 매일 드리는 가격에다가 150만 원씩 태우시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목표 수익률은 60%거든요.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베타 값이 6배 아니면 3배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목표 수익률을 6배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60% 정도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한번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내보자라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이 118달러 고점에서 64달러 요 가는 과정에서 평균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81달러까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여기네요. 여기 정도 맞춰지는 모습이거든요.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지금 고점이니까 사실 빠질 가능성이 더 큰데 속스를 계속해서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게 또 빠질 때 무섭게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QLD도 같이 가져가자라는 겁니다. 혼자 하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레벨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표준 편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 QLD의 표준 편차는 2.79입니다. 생각보다 작죠. 자주 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. 자, QLD 60% 목표 수익률이고 속술도 마찬가지 60% 수익률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요 1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2.79거든요. 그래서 1시그마는 2.8, 2시그마는 5.6이거든요. 1시그마와 2시그마의 그 개념적인 의미는 여기가 1시그마고요.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2.8%씩 움직일 가능성이 68%다라는 거고요.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거죠. 그러니까 95%는 대부분의 확률 아니겠습니까? 이 시그마가 95%거든요.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5.6%가 오르거나 5.6%가 빠질 확률이 거의 95%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5.6%보다 더 빠지는 곳에서 매수를 걸어놓고 주문을 하고 체결을 시키면 우리가 가장 싼 곳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원칙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되시죠? 그래서 이런 음해복리 때문에 속스를 100%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QLD까지 같이 가져가시자라는 건데 10% 오를 때 빠지거나 또 빠지더라도 8.91이 남지만 레버리지 10은 30% 오르면 13 올라서 너무 좋지만 위에서 빠지게 되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6이 됩니다. 그래서 반등할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. 속스를 계속해서 유지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QLD로 약간 리스크를 좀 분산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것도 현재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선택하시면 되고요. TQQQ는 아마 사실 거의 가격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만 있거든요. 아마 체결되신 분들은 3번 체결되면 많이 체결된 겁니다. 너무 가격이 안 오다 보니까 분산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레버리지를 너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체결이 당장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결되는 그런 꼴, 혹 많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체결되는 꼴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체결되고 나면은 기본적인 ETF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.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QLD는 2024년 10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지금 100주씩 걸어놨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수익률 33%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총 매수 횟수는 11번이거든요. 거의 안 옵니다만 2024년 12월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5.91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보면 5.52 빠졌을 때 이 표준 편차 제가 스프레드 시트로 만든 건데 100주를 걸어 놓게 되면은 총 1866달러가 투입이 됩니다.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.
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50주 하셔도 되고 30주 하셔도 되고 10주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살펴보시고요.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실 개별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MSTU가 우리 50% 수익 목표로 했고 제가 44%의 매도 신호를 드렸거든요.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. 왜냐면 이때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클도 마찬가지고 다 올랐는데 MSTR만 못 올랐단 말이에요. 그래서 MSTU 레버리지로 한번 들어가 보자였던 거고 표준편차 매수를 했었는데 잘 팔고 나왔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개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개별주 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상한 변동폭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또 예측할 수 없는 비트코인까지도 예측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잘 팔고 나왔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혹은 또 시장이 좀 약간 왜곡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 또 MSTU 같은 것도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레버리지 상품도 개별 종목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요. 저만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또 아직 저처럼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하다 보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고 여기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신중하게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버리지 핵심은요, 일단 분산된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적은 시드지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살리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타율인 거죠. 타율. 그러니까 딱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것만 딱 치는 거예요. 볼은 안 칩니다. 그래서 시드가 무한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효율적으로 자산 분배가 필요한 상황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? 우리는 수십억, 수백억 부자가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나중에 크게 벌 수 있는 큰 시드를 보통 5% 10% 하고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다 30%에서 한 130% 정도 수익 나셨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레인지 제가 받은 것만 이렇습니다.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단일종목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좀 하지 말자.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장기 보유도 좋지만 일단 확신 있는 스트라이크에서 딱 치자라는 겁니다. 야구공 딱 치자 방망이로. 괜히 그랬네. 확신이 결국 확신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3천만 원 시드로 딱 목표를 세우세요. 더 커지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지만 또 모르잖아요. 대세 하락기가 올지도. 그러니까 원칙 있는 딱 정해진 시드로 20번에 나누어서 속슬 반 QLD 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TMF는 표준 편차가 잘 안 오긴 하지만 이것도 매수 걸어 놓으시고요. 같이 투자하시면 가장 베스트다. 하나가 오를 때 하나가 빠져야 되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같이 오르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. 멤버십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